자, 지금 이더리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251만 원대 부근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252만 원대까지 열렸지만 저점도 249만 원대까지 밀렸고 지금도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하단 구간에서 겨우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자본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주식시장 쪽으로 다시 관심이 붙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인 시장, 이더리움은 아직도 중심선도 회복하지 못한 채 250만 원대 부근에서 답답하게 눌려 있으니까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장은 움직이는데 왜 이더리움만 이렇게 못 가는 거냐? 이더리움도 이제 진짜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이 답답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계속 눌려 있는데도 기업들은 이더리움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반등을 기대한 매수 포지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하라텍시스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398개를 추가 매입했고 이번 매입으로 총 보유량이 9,399개까지 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이더리움 보유량 기준으로 아시아 1위, 전 세계 13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답답하게 눌려 있는 와중에도 기업들은 오히려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반등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370만 이더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테이커 매도 비율도 1.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그동안 강했던 매도 우위 흐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가격은 답답하게 눌려 있지만 안쪽에서는 기업 매수와 선물 매수세가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답답하고 가격은 중심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기업들은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고 왜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으면서 2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물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유동성 리스크,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단순히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과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물이 같이 겹치면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과 답답한 흐름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더리움이 중심선인 275만 원대 부근을 회복하지 못했고 위쪽에는 275만 원대 중심선과 326만 원대 상단 밴드 부근 매물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현물 매수만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선물 시장의 매수 포지션이 먼저 늘어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은 크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무기한 선물 거래량은 약 557만 이더인 반면 현물 거래량은 약 29만 이더에 그쳤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반등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자리는 아니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더리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냈던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과 공포에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된 하락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다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답답하게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던질 물량들이 조금씩 소화되고 있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기업과 선물 시장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이더리움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이더리움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이더리움을 아무 가격이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이더리움 물량들이 1년 만에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기다려주는 흐름이 아닙니다. 정말 순식간에 큰 가격 상승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들고만 있어도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뒤늦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이더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기업이나 고래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주요 기업과 고래 지갑들이 1년 만에 대규모로 물량을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고 여기에 기업 추가 매입과 선물 시장 매수세까지 같이 붙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보다는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첫 반등에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덤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매도 압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업 매수와 선물 매수세가 붙고 가격이 275만 원대 중심선을 회복하려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나와도 결국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아무 때나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이 흐름이 나올 때 어디서 대응하고 어디서 정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